하쌤입니다. 근보자소서 4번 항목 NCS 문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4번 항목이죠. 규정, 절차, 원칙, 관행 이와 같은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묻고 있습니다. 역시 고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행동 중심으로 기술해 달랍니다.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얘기죠. 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직업윤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이와 같은 NCS 영역과 연결할 수 있지만 나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치기 위해 이 표현이 바로 문제의식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잘해보겠다는 문제 해결 의지를 내보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 A, B, C 가운데서 대처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A 찾았으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솔루션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얻는 게 있죠. 떡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관련 프로세스는 포맷트리라고 계속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관점의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자소서에서도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보자는 겁니다. 이 기사는 삼성전자 갤러트 7 폭발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프로세스를 개선했답니다. 완전히 탈바꿈 시켰답니다. 우측에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있는데 프로세서를 극단적으로 단축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소서에 보면 프로세서 개선 관련 경험을 들려달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끔 가다가 보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과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구분입니다. 상황이란 수면 밖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에저이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문제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은 이 현상,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잤을 때 상황만 언급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쓰겠다면 꼭 상황과 원인, 그 배경 이와 같은 것을 짚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를 고치겠다,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면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의식 관련된 설명 지난번에 충분히 했습니다. 이 항목과 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은 가설, 지뢰배서, 분석, 논리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 나머지 것들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설사고와 지뢰배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사고란 미루어 짐작하다의 뜻입니다. 항상 특정 시점에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고법이다. 자,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와 같은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사고를 가설사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설사고는 나의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오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레베스 사고를 연결하는 겁니다. 기존 틀, 관념, 이게 바로 지금 자소서 항목 관행이란 얘기죠. 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 백지 상태에서 사고하는 사고법. 자, 나의 결론,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오류가 개입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 근거 가지고 사실지향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로 베이스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는 지난번에 했죠. 무엇인가를 놓고 이것을 전체로 두고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딱 두 개로 나누면 그게 미시죠. 합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관계 연결입니다. 관계를 잇다 또는 관계를 연결하다 그 뜻인데 이슈 특징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과제 도출이 나오는 거죠. 자, 무엇인가 내가 의도한 바와 제대로 연결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짚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전체를 보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자소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얘기는 조직 내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설득에 대한 얘기를 꼭 들려줘야 합니다. 설득의 궁극적 목적은 행동 유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내용 꼭 담아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 얘기입니다. 미국 디즈니랜드가 유럽으로 진출하겠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자,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관행이죠.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투자했다가 폭망했답니다. 1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할 때 지양해야 될 것,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입니다. 회사 내의 경험과 전통을 중시한다. 이게 바로 관행이죠. 그래서 2, 3, 4가 제로베이스에 해당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을 꼭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자, 2번, 제로베이스 예산 수립한다. 제로베이스 예산 수립의 목적은 관행 타파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건보 자소서 4번 관행에 대한 얘기죠. 특강에 참여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나한테 말해줬습니다. 자, 선배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경우의 장점은 대개 다 압니다. 단점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답했니? 했더니 선배와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도 타다 드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그럽니다.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마침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과 답변을 듣고서 왜 지난주에 오지 않았니 자식아 하고 웃음으로 얘기했죠. 자, 해결 방안에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사토니치는 문제 구조화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엔세스 문제 해결 영역의 내용들은 거의 다 사토니치가 구성한 겁니다. 사토니치 하는 말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이딴 표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한다, 인간관계를 개선한다, 리더십을 발휘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밤새 해결한다. 이딴 표현은 대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토니치가 말한 거죠. 자, 그 학생이 답한 것, 커피, 웃음 이와 같은 것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뜻이죠. 대책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자소서와 면접 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해봐라 얘기죠. 선배 가르침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 대표 선수가 바로 무용담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결해서 하고 자기를 뽐내는, 좀 부풀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소서도 뻥튀기가 심하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들려주는 그와 같은 무용담,
뭘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바로 회사의 규정, 규칙, 그리고 매뉴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로베이스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이 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의 규정과 규칙, 매뉴얼을 신주처럼 모시고 다니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관행을 타파하는 것은 결국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자, 79번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발생의 문제죠. 여기서 절차라는 게 있죠. 자, 앞에서 일본 회사와 미국 회사 절차를 극단적으로 단축했더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 같은 얘기와 연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관련 팀플을 할 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역시 무엇인가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려주면 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규칙과 원칙 이와 같은 것은 자꾸만 철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례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현실에 대한 얘기죠. 아주 재밌게 쓸 수도 있습니다. 148번은 실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A로 두고 이것을 B로 둘게요. A는 LG전자 콜센터에 직원들이 신봉하는 매뉴얼에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대안을 제시한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B는 엔스에서 워크북에 있는 고객 불만 처리 8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사과와 해결 약속은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어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안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대안도 없는데 무엇을 처리합니까? 왓이 없는 상태에서 하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세스 워크북에서도 문제 정의, 설명, 왓이 없는 상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84번 고객 불만 8단계 프로세서 A는 대안에 대한 얘기죠. 자, 4단계는 정보 파악입니다. 불만 숙지에 대한 얘기죠. 자, 2번 마지막에 할 멘트 우리가 해결할 게 더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자, 역량에도 등급이 있다 하고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습니다.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자발적이라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자, 지금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이 건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건보 면접까지 갔었는데 자, 면접 때 받은 질문이 뭐였었니? 하고 물었더니 낯선 상황 적응, 어려운 상황 극복 요 두 가지 나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소서 4번 항목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소서든 면접이든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역량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역량 평가 요소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주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보면은 새로 환경이나 다른 사람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상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주도적이란 표현,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와 같은 한 경험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낯선 환경이죠. 거기 가면 새로운 고객을 만납니다. 그 고객이 타인이죠. 또 기존에 일하던 직원, 동료를 만납니다. 낯선 사람이죠.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4번 항목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온갖 상상을 펼치지 말고 아르바이트와 인턴 그리고 실제 직장생활 경험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타인,
고객 가운데서 까탈형 고객을 만나서 문제가 일어났다. 거기에서 내가 해결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중국발전 기출문제인데 3번을 보십시오. 어느 환경에서는 잘 적응하는 인재, 이것은 어느 항목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출장이죠. 출장 자체가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가면은 낯선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회사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재를 자꾸 찾는 겁니다. 자, 경험을 이제 서술해야 되는데 경험에도 질이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나눕니다. A는 우수한 역량 보유자고 B는 부족한 역량 보유자입니다. 자, A를 보세요. 자기주도적 행동, 자발적 행동이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은 행동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성과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한 역량의 보유자는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반응적 행동, 타율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성과는 재현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성과는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운에 따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는 진정한 성과, 믿을 수 있는 성과, B는 일시적 성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발적,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관련 NCS 문제입니다. 겉면의 적절한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세일즈맨이 성과 또는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이것은 자발적이죠. 내 스스로 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2번 10분 먼저 퇴근한다. 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사규를 어기는 거죠. 3번 생계를 위해서,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마지못해를 뜻합니다. 물고기 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못해 나가는 겁니다. 4번 자율학습 참여하는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답니다. 결국은 타율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NCS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필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량 이론을 바탕에 깔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결 지향형과 해결 해평형입니다. 문제 해결 지향형이기 때문에 도전, 열정, 창의를 요구합니다. 문제 의식에 따른 연결형 반응입니다. 문제 해결 해평형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나타나죠. 자, 지문은 읽지 말고 선택지를 보세요. 자, 피하다는 것은 회피형이죠. 제압하다는 것은 강제행입니다. 의례그러하다, 고정관념 또는 관행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것은 수동형, 의존행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 표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결국은 피하다, 제압하다, 의례,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은 표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4번 항목 다시 봅니다. 고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고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을 들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짚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규정, 규칙 위반하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고객과 충돌하는 경우, 이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규정, 규칙, 매뉴얼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배경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책 그리고 실행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 관련된 표현할 때 이 꼭 세 가지, 이건 꼭 넣어주세요. 횟수와 기간, 채널. 자, 앞에서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횟수, 기간, 채널 이와 같은 것을 넣어주면 과거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프로세스 관점의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실제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까다로운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을 이 친구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가 새로운 환경이죠. 거기서 이제 업무 익히고 있답니다.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죠. 여기에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했다. 프로세스의 관점이죠. 그런데 뭔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자꾸만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잘못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행동 방향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지적만 한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다. 이게 바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둘까 생각했다.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 원인, 파악, 관계 개선, 필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배에게 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랬더니 친하게 되었고 즐거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내비쳤죠. 전체적으로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 주도적 문제 해결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해 파악 해결이죠. 자, 이 자소서는 고객 입장에서 규정과 규칙이 너무 까탈스럽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고객과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자, 아주 잘 만든 자소서입니다. 근거를 찾아 차근차근 설명한다. 자, 근거, 이게 제일 베스트죠. 자, 내가 이 자소서를 쓴 사람이 성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이해, 파악, 해결 중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문제였다. 자, 공시지가 산정 새롭게 하는 방법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 성질 급한 민원인, 자, 공시지가 산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죠. 민원인,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상태, 자, 고객과 충돌이죠. 버럭버럭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아주 곤란스럽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을 파악해서 자, 원인이 무엇이다. 그에 따라서 해결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 제로베이스 사고죠. 그것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고객이 이해하고 공감하네,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행동 방향 돌아갔습니다. 자, 이 제목 또박또박이란 표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총장이죠. 또박 영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 주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성과를 내보이고 문제가 무엇이다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제 해결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과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